안녕하세요. 66 정영숙입니다. 교단에서 보낸 30년, 그리고 집에서 보낸 60년.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늘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고, 손주 돌봄에 노년까지 바쳤습니다. 그날, 남편 70살이었어요. 엄마, 제주도 좀 다녀올게요. 서준이랑 지우 좀 봐주세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안 봐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고요한 아파트에서 저는 남편 이정호의 칠순 생일상을 정성껏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교단에 서며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가르쳐온 제 손은 이제 남편을 위한 미역국을 끓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손끝에서는 여전히 분필 가루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승현이에요. 다음 주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안부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제 손에 쥐고 있던 국자가 철컹 소리와 함께 부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칠순날 서준이랑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랑 저 둘 다 휴가를 겨우 맞춰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불안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생일, 그것도 칠순을 맞이하는 특별한 날에 손주를 맡기겠다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 데려와라 라고 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표출하지 않았던 분노가 제 안에서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승현아, 아버지 70살인데 우리도 계획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학교에서도 휴가 내기 힘들고 애들 학원도 있고 딱 이번만이에요. 제주도 티켓도 다 끊었어요. 환불도 안 된대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40년 넘게 교사로 살며 참고 또 참았던 인내심의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귀까지 달아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칠순인데 애 맡기고 제주도 가겠다고? 지금 네 아버지 생일은 안중에도 없는 거니? 내가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천장까지 닿을 듯 높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소리.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아버지 생신 전날 봐주시면 안 될까요? 비행기 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의 다과, 접시가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순한 양처럼 살았던 제가 6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아들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 안쪽이 붉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쾅거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승현아, 이번엔 안 돼. 엄마도 이제 쉬고 싶어. 너희만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아. 전화를 끊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손가락이 전화기를 꽉 쥐어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송파구의 빽빽한 아파트 숲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6년 동안 항상 네라고 대답했던 제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승연아,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된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귓가에 쿵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한 후에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데 이내 남편의 칠순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정호와 함께하는 생애 첫 여행을 계획하며 제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차례야. 아침부터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띠링띠링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아들 승연이와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승연이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서연의 품에는 잠든 지우가 안겨 있었고 서준이는 엄마 다리 뒤에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혀로 축이고 다시 한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예요. 승연의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울리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편 이정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애들이 왔나 보네. 문 열어줘. 이정호의 말에도 제 발은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침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보, 난 이번엔 못 열어주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정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본 적 없는 제 모습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들이 왔는데 어제 전화했잖아요. 오늘 당신 생일인데 애들 맡기고 제주도 간대요.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결국 그냥 와버렸어요. 현관 밖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급하게, 더 길게. 띠리리리링. 어머니 들리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0분 후면 공항 가야 해요. 승연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더해졌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비오듯 배어났습니다. 현관문에 기대어 선 채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부탁들. 항상 희생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제발. 비행기 놓쳐요. 짐도 다 쌌고 호텔도 예약했어요. 승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조용한 훌쩍임도 들렸습니다. 서준이의 할머니, 할머니 하는 애원하는 목소리까지.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향해 움직였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승현아, 엄마 이번엔 정말 안 돼. 아버지 생신이야. 우리도 계획이 있어. 어제 분명히 말했잖아. 문 너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현의 화가 난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중요한 여행이에요. 1년 동안 계획했던 거라고요.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맡길 데가 없어요. 제 가슴이 수천 개의 유리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중요한 여행이라니.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승현아, 엄마도 이번엔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옆에서 남편 이정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이해와 지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영숙, 괜찮아? 네, 뜻대로 해.
이번만큼은 네 마음대로 하렴.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승연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돼. 다음에 얘기하자. 이제 그만 돌아가. 현관 밖에서 한동안 말소리가 오갔습니다. 승연의 화가 난 목소리, 서연의 달래는 목소리, 서준이의 울음소리, 이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승연이 가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승연이 뒷모습이 분노로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니요 라고 말한 후에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눈물이 폭포수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흐느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내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뭉클한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웅장한 푸른 산맥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손을 흔드는 것 같았고 햇살은 따스하게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남편 이정호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을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단둘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우리끼리 여행 온 게 언제였더라? 이정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항상 승연이를 데리고 다녔고 승연이가 결혼한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40년 만에 남편과 첫 여행이라니 말을 내뱉고 나니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부부가 아닌 부모로만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갈색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양양에 도착해 예약해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제 코를 간지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갈매기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바다 보러 갈까? 이정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발 아래 모래가 부드럽게 발을 감쌌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단둘이 바다를 거닐어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득 이정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설렜습니다. 낯선 감정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감정이었습니다. 정영숙, 고마워.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 그리고 이제야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준 용기에 대한 고마움이었을 겁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묵묵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남편의 온기가 지난 40년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의 정영숙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정호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들,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 아이도 손주도 없이 오롯이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하는 대화인지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습니다. 여보, 난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홀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소홀했는지. 이정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집에서는 아들을, 그리고 손주들을. 정작 나와 남편은 뒷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쳐버렸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속 응어리가 하나둘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영숙이라는 사람이 다시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이틀째 아침부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벨소리에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니 승현이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전화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열이 너무 많이 나요. 39도가 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아프다니 머릿속으로 온갖 끔찍한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지? 열이 너무 오르면 어쩌지? 뇌염이라도 생기면? 혹시 코로나는 아닐까? 공포가 제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해열제는 먹였니?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아니, 미지근한 물로 샤워시키는 게 좋아. 그래도 안 내려가면 바로 응급실로 가. 아이가 손발이 차가워지진 않았지? 말을 이어갔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 아들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갈까? 이정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가면 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텐데, 하지만 서준이가 아프다는데, 내 손주인데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승현아, 소아과에 데려가봐.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걱정되면 응급실로 바로 가. 엄마한테 계속 상황 알려줘.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번만큼은 내 시간을 지키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 마음이 충돌하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오후 해변을 거닐던 중에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얼마나 어머니께 신뢰를 했는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어진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내일 제주도 가기로 한 건데 서준이가 아파서 또 제주도 날씨도 태풍이 온대요. 티켓도 취소했는데 혹시 또다시 흔들리는 마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이상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이 더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 앞에 낯익은 자동차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바라보니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강원도까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서연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용돈이었습니다.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에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이 심하게 동요되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이정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밥은 먹었어?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이정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서연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서연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아이들 얘기, 승연이 얘기를 하며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준이의 열이 얼마나 높았는지,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의사가 뭐라 했는지.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승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꼭 미리 상의할게요. 약속할게요. 아버님 생신인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서연의 눈물 어린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주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잠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내만 말해온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흔들리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제하는 마음으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후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손주들 보고 싶고 걱정돼. 하지만 이번 여행은 아버님 70년 선물이기도 해. 우리도 조금은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서준이는 괜찮아졌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서준이는 이제 괜찮아요. 열도 많이 내려갔어요. 서연이 떠난 후 다시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주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제 인생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들 승연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승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눈빛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지우 발표회가 있어서요. 유치원에서 하는 작은 행사인데 혹시 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2시간만. 승연의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전과 같다면 그래, 데려와라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승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와는 다른 어조에 긴장한 듯 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손주 돌보는 것도 좋지만 엄마도 내 시간이 필요해. 이제 그만 모든 걸 다 버리고 너희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제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제 진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손주 맡기기 전 스케줄 조율부터 하고 내 시간도 존중해 줬으면 해. 그냥 급하게 전화해서 내일 봐주세요가 아니라 미리 상의하고 내 스케줄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승연의 표정이 당혹스러워졌습니다. 평생 무조건 네 라고 대답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으니까요. 입을 약간 벌린 채 할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막 터진 댐처럼 제 속마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게.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간 외에는 어려워. 분명하게 시간을 정해서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약속 잡지 말고 최소 사흘 전에 미리 말해줘. 엄마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림 교실도 다니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 말을 마치고 승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놀란 표정이 점차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 처음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눈가에 미안함이 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어머니도 삶이 있는데 항상 그냥 언제든 가능하실 거라고. 승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이젠 내가 정합니다. 그게 엄마의 조건이에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조건에 맞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조건을 내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강한 성취감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꼭 지킬게요. 엄마의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6년 만에 처음으로 내 시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진작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승연아, 엄마도 이제 그림 교실에 다니려고 해. 수요일은 종일 시간이 없을 거야. 내 그림을 위한 날이니까. 평생 숨겨왔던 제 꿈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가정과 학교 일로 미뤄왔던 꿈이었습니다. 이제야 스스로에게 허락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승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밝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림 실력 좋으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그린 그림 고쳐주시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림 도구 사드릴게요. 어떤 걸 원하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지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지해주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지지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66년 만에 진정한 정영숙으로 거듭나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달력을 보며 일정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일찍 온 아들. 승연이 서준이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가 있어서 조금 일찍 왔어요. 괜찮으시죠? 혹시 방해되면 카페에서 좀 기다릴게요. 승연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승연은 이제 미리 약속을 잡고 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시간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들어오렴. 서준아, 지우야, 할머니랑 무슨 놀이 할까? 오늘은 새로운 색종이 접기를 준비했어. 손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반갑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마음껏 손주들과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더 집중해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5시에 정확히 올게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할게요. 승연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5시, 서연이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듯 했습니다. 늦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들 즐거웠다고 계속 얘기하네요. 내일은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혹시 내일 그림 교실 가시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서연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서운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설렘으로 가득 차 준비를 마치고 그림 교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취미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교실에서 만난 같은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자니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영숙 씨, 그림 실력이 대단하네요. 전에도 그림 그리셨어요. 옆자리 할머니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제 재능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이정호가 제 그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재능 있네. 이렇게 잘 그리는 줄 몰랐어. 예전에 왜 안 그렸어? 남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청춘의 꿈, 취미, 나만의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주말 아들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온 것을 보니 이정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칠순 당일에는 여행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했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승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엄마 그림 수업 있는 날이죠? 혹시 저희 때문에 못 가신 건 아니죠? 그 말에 가슴이 따스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제 시간을 존중해주고 제 일정을 기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존중받는 느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야. 다음 주 수요일에 있어. 그날은 특별 수업이라 종일 할 거야. 승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음 주에 가족 여행 계획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실래요? 강원도 양양이요. 어머니 아버님이 다녀오셔서 좋다고 하셔서 물론 싫으시면 괜찮아요. 서연의 제안에 놀라움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이 의무가 아닌 제 선택이 되었고 가족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이번엔 너희끼리 다녀오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가자. 저녁 식사 후 남편 이정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손을 잡고 걷는 우리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 가슴 속에 잔잔한 기쁨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또 여행 갈까? 이번엔 제주도 어때? 이정호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계획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손주도 소중하지만 부부로서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송파구의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펜을 움직였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로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남편의 칠순날, 처음으로 아니요 라고 말한 그날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흑백 영화가 컬러로 바뀐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산을 쓴 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손주 할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며 정영숙이라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적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엄마, 선생님, 할머니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있던 정영숙이라는 사람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써내려가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그림 교실 친구 최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는 빗물을 털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내 친구라는 존재도 생겼습니다. 승연이나 남편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관계였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제 삶에 또 다른 색채를 더해주었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 전시회 준비는 다 됐어? 너 그림이 제일 기대돼. 미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 교실에서 배운 실력으로 작은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작품으로 전시회를 연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조금 떨리지만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보다니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일기장에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가 아닌 정영숙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66년 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그 말을 적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늦게 찾은 자아지만 이제라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승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목요일에 지우학예회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세요?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예요. 물론 안 되시면 괜찮아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간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제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달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림 수업과 겹치지 않는지, 남편과의 약속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이랑 장소 문자로 보내줘. 지우 모습 보고 싶네. 이제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로 선택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의 학예회에 가는 것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그래서 더 행복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진심으로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할머니 오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연습할 것 같아요. 승연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가을 비가 그치고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비추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아스팔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저는 66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 이정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썰다 말고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그림 잘 그렸어? 남편의 다정한 물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관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좋았어. 내일은 더 좋을 것 같아. 미자랑 전시회 준비도 했어. 그 말에는 과거의 후회가 아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영숙이라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주 할머니, 아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이면서도 그 모든 역할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남편과 마주보며 저녁을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은 잔에 소주도 한 잔씩 따랐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건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를 위한 시간 많이 가지자. 이정호의 눈에도 행복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손에 들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비록 60대 중반이지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조건은 바로 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정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처럼 제 인생도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정영숙, 고마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찾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그림 교실 가는 날, 캔버스에 그릴 새 그림을 구상하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풍경을 그려볼까? 양양에서 본 그 아름다운 일출을 캔버스에 담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첫 여행의 추억을 그림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옷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조건은 결국 나를 찾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춰진 조건이 아닌 내가 정한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구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 이정호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놀라서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자주 들여다보던 보석상의 반지였습니다. 나 혼자만 좋은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당신도 뭔가 좋은 거 하나 있었으면 해서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정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세월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그림 도구 같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나라는 사람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카페에서 일기장에 썼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하는 조건으로. 그 문장처럼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앞으로의 모든 날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림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캔버스 위에 원하는 대로 색을 입히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내 인생의 조건이었습니다. 66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손주 할머니, 아내, 엄마라는 이름 속에서 정영숙이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던 날들이 너무 많았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